예. 아, 이놈의 인기, 예, 여전하네요. 예, 이 맛에 삽니다. 예, 중국 다녀왔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한국의 유통법학회 교수님들과 북경대학교에서 이 유통, 직접 판매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 거기 참석을 해주셨고, 또 시장 감독 총국이라는 데에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 밑에 공무원만 한 1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넓다 보니까 중국 전체 시장을 감시하려면은 그만큼 큰 조직이 필요한가 봐요. 거기에 이제 그 대장격인 분을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에 세미나에서 저희 애터미의 사례를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도 했고요. 또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얘기들을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같이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업체, 그 국영기업이에요. 네, 직접 판매 회사인데 국영기업인데 그 회사도 가봤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이렇게 잘하는 기업이 있구나. 자랑할 만하니까 보여줬겠죠. 예. 저희보다도 매출이 한 2배 조금 넘는 그런 아주 큰 회사이고, 역사도 저희보다도 2배 이상, 20년 이상 된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돌직구를 잘 날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 내에서 하던 버릇이 나와가지고 또 거기 가서도 또 잔소리를 좀 하는 바람에 이게 신뢰를 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어떻든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중국 제품인데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들어오면은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한국 들어오면은 아마 애터미 때문에 애를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격을 팍 낮춰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라고, 그 대신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 역할은 내가 어떤 컨설팅 회사보다도 잘해주겠다, 공짜로 그것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셨고요. 조만간에 애터미를 또 한번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회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발전을 하면 되고요. 또 나라 간에도 또 한국의 이런 법을 만드시는 분들, 또 중국의 행정 관료들, 또 법을 만드시는 분들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니까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직접 판매라는 것이 필요 없는 그런, 해만 끼치고 필요 없는 그런 동물 같으면은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야생마라든가 야생소라든가 이걸 길을 잘 들이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만한데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해가지고 잘 쓸 거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소를 이렇게 부리는데, 제어를 하는데 뒷다리를 잡기도 하고 꼬리를 잡기도 하고 등에 올라타 가지고 생시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는 이 소가 난동을 치니까 붙들기는 붙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붙드는 것 같다. 그런데 코를 딱 꿰가지고 콧뚜레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은 이게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아니 발도 풀어줘야 이게 소가 쟁기질도 제대로 하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소가 튄다고 막 발 묶어버리고, 지금 중국은 막 앞다리 뒷다리 다 묶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핵심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수당 지급률을 정확하게 통제하면 된다. 한국 35%, 중국 30%인가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것만 딱 지키면은, 아니, 이거를 직접 판매한 사람한테만 35%를 다 주든지, 아니면 10사람한테 3.5%씩 쪼개주든지, 100사람한테 쪼개주든, 이거는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이걸 막 단계를 가지고 따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만 잘 지키면은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모르겠어요. 이 법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뭔가 복잡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경영은 핵심 포인트만 딱 잡고 단순하게 딱 가면 되거든요. 우리 애터미가 잘 되는 거 매우 간단해요. 좋은 거 싸게 파는 거. 그렇죠? 예. 그 간단한 원리만 충실하게 지키면 되는데, 법을 만드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지 간에 이제 1년에 2번씩 중국과 한국 유통법학회가 만나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가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거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슨해요. 그런데 이것 봐라,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확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희미해서 이렇게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법치가 아니고 인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무줄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아무리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게 이상한 짓 한다 하면은 사정없이 때려잡기 때문에 허가권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보장을 해주는 게 없어요.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또 허가가 없더라도 그냥 또 아무 말썽만 없으면은 그냥 또 가만 놔둬요. 수천 개, 수만 개 회사가 또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총국에, 저는 또 정말 그런지 또 소문만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아주 높은 분,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중국의 실상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피해자만 안 생기면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중국 상황이고, 아무리 어떤 규정법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겼다 하면은 그거는 얄짤없이 날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회사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도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 하나 사고 쳐가지고 과장 과대 광고로 이제 그 경영진들 다 깜빵 가고 지금 사업자들도 깜빵 가고 한 20몇 명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우리 회원님들도 중국 들어가면은 절대 피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는 당연히 모든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은 사업자 개인들이 막 물건 사재기를 시킨다든가 소비자도 없는데 막 직급 도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피해자가 생기면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다스리는 곳이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좀 물건을 과다하게 산 사람이 있더라도, 아이고, 지가 지욕심에서 그렇게 했겠거니, 잘 좀 하지 하고 본인 책임도 많이 묻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불평불만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위로 아래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곧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시작을 할 때는 좀 조용하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매출이 한 1년, 2년 동안 안 떴으면 좋겠어요. 네. 안 떠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회사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하게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사실은 1년, 2년, 3년 동안은요 애텀이 존재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바빴지 밖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저러다가 말겠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 2천억, 3천억, 5천억 연간 매출이 올라가면서 10위권, 5위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안에서 정말 저 회사는 착한 회사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이 될 때까지는 매출이 안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 회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소비자 중심의 회사야. 문제될 것이 없어. 이게 이제 이 행정당국 이런 쪽에 쭉 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 애터미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찰이나 검찰이나 소비자 이 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전혀 애터미 전혀 문제 없는 회사. 도리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CCM 인증까지, 그러니까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는 회사다. 이거요 일반 회사들도 받기 정말 어려워요. CCM 인증 받는 거. CCM 인증 받았다고 그러면요, 와 그래요. 일반 회사들도 진짜 내놓으라 하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만 이렇게 받거든요.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그거를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심사도 안 해주더라고요. 다단계 회사 아니에요? 예? 다단계 회사가요? CCM을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냥.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같으면은 심사를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번에 CCM 인증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가서도 우리가 차분하게 이렇게 쭉 정말 소비자들을 위하는 그런 길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자마자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난리들을 치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중국 강의하러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면 또 매출 더 뜨잖아요. 막 그렇지 않아도 막 매출 지금 엄청 너무 뜰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래서 우리 상위 리더들도
것 중에 하나가 염려들을 많이 해요. 거기는 이제 알리바바라고 하는 엄청난 포탈 사이트가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것이 좀 여러 개 가 이렇게 그 작년에도 거의 1조 가까이, 작년에도 1조 아마 좀 넘게 적자 나면서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느 한 업체로 통일될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적은 쇼핑몰 뒤에도 그룹급 회사들이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런 회사들이 최소한 5개, 6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먼저 돈 떨어지는 쪽에서 지쳐서 주저앉겠죠.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이제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천하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판 업계에서 직접 판매 업계에서 혹시 앞으로 이 포탈 쇼핑몰들 때문에 우리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요, 사실 더 심해요. 자, 알리바바 마윈이 하고 있는, 잭마가 하고 있는 알리바바는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크게 손해가 안 나요. 뭐 별로 많이 버는 것은 없더라도 크게 손해가 안 나요. 그런데 한국의 그 포탈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면서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애터미는 성장을 해요, 못해요? 중국 상황이 더 험해요, 한국 상황이 더 험해요? 한국 상황이 더 험하죠. 왜? 막 이 포탈들이 적자 나면서 덤핑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운데서 애터미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적자도 안 나요. 한 10% 남아요. 그런데 가격대는 어때요 또?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알리바바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 당신들은 한국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구만. 한국은 막 포탈들이 덤핑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싸게 팔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애터미는 싸다는 소문이 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한 업체가 독점해가지고 적자도 안 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우리 어때요? 눌러랄라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1999년도에, 그러니까 마윈은 저보다 1년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은.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오픈했고, 저는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사이즈는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오픈할 때는. 약 10만 가지 제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IM코리아닷컴, 인터넷 마트 코리아예요. IM이 인터넷 마트 코리아. IM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아니 IM 코리안으로 하지 뭐가 IM 코리아입니까? 이거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나 막 그러는데 그게 IM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마트 코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손정이라고 하는 뒷돈 대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 만났으면은
한국에서 제가 한국의 알리바바가 됐을 거고, 그럼 여러분들 저 못 만나네. 애터미가 없네. 그때 망하기를 잘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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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박수 치는 거 봐요. 참. 어? 그거 망하고 나서요, 저 그냥,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월세방 가가지고 50만 원짜리 월세방 가서 3년 꼬박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제가 뭐를 생각했겠어요? 똑같은 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미 한번 뒤졌는데. 그렇죠? 그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나는 제대로 성장을 못했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비즈니스든지 시대보다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대가 왔을 때 시작하면은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시작을 미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요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래요. 데스밸리. 이 데스밸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지나갈 때 누군가가 이제 뒷자금을 좀 대줘야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못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데스밸리에서 데드 해갖고, 예, 그래서 월세방에 이제 3년 처박혔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대가 변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보다도 반발 다시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내한테 오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 법칙만 알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못 버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고생만 하면서도 또 실패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실패만 해. 예,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우리 형님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 저는 옆에서 봤죠. 왜 실패하는가. 예, 보니까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하면은, 자, 시대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간다. 지금 4차 산업 시대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차 산업 사회는 땅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 힘 없으면 땅 넓어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 사회는 지식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 세대 또래들은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요, 동창회 가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공부 못했던 친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예, 저 공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박사 학위 논문 이제 겨우 마쳤습니다. 하여간 예, 심사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신호를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밀려버리면은, 살 수가 없구나, 나 죽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요, 공부 하라고 잔소리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봤어요? 공부 잘하는 놈은 지가 잘해. 안 하는 놈은 잔소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가 결정해주는 시대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요, 공부가 제일 재밌고 공부가 제일 쉽다. 걔네들만 공부를 하라고 해야 돼요. 예. 걔네는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놈은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은요, 지금 지식을 머리에다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손 안에 지식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옛날에 학교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고 국회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 도서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굳이 담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뭐 담을 수 있으면 취미로 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담기면 안 담아도 되는 거예요. 자, 손에 있어요, 지식은. 그런데 이제는 이 지식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 지금 4차 산업사회가 왔다고 그러죠? 이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전부 연결을 가지고 돈들을 벌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단말기 폴더 가지고 갤 폴더 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죠. 그건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산업도 지금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자동차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빠져버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신 장비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제너레이션, 5G 이렇게 있죠? 이 5 제너레이션이 되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가도 이 5G 통신 시스템이 안 되는 나라 가면은요,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주변 자동차하고 교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을 찍어요. 주변에 개가 움직이면 개를 찍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물, 정지가 되어 있던 움직이던 그런 것과 초당 수십만 번씩 교신을 하면서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요, 교통 신호등이 다 없어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때는. 왜냐하면은, 이 차의 속도하고 방향, 어느 쪽으로 돌 것인지를 누가 다 아냐면은 저 멀리서부터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 로타리에 10대, 20대의 자동차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요, 칙칙칙칙칙칙칙 서로 피해가지고요, 싹 가버려요. 신호등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연결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동창회? 친구 몇 명? 그러니까 항상 그게 돈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자, 연결이 돈이 되는가. 대개 지금 가지고 있는 연결들이요, 돈이 벌리는 연결인가, 돈만 나가는 연결인가. 네, 돈만 나가는 연결이다 보니까 연결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봄철 되면 이제 또 막 두두두두 저 또래들 되면 이제 막 저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막 연락 와요. 또 오늘 또 저 국회에 또 제가 3시에 가야 돼. 고등학교 동창이 국회의원인데 딸내미가 결혼한대. 그래갖고 또 두두두두 다 연결을 이제.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꾸 결혼하니까 그런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이게 돈이 나가는 연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연결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긴 돼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은 전 세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끝에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터미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종점이란 얘기예요. 종점, 끝.
중간이 아니고. 그러면은 돈이 되려고 하면은 끝에 있으면 안 돼요. 끝에서는요, 돈이 나가기만 해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말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허브가 있어요. 허브. 그렇죠? KT가 허브고 뭐 SKT 이런 게 다 허브죠. 그렇죠? 그러면서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터미널과 터미널은 바쁘면 바쁠수록 허브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허브로만 돈이 모이는 시스템, 요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로만 남아있으면 개털이에요, 개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뭐 정보화 사회를 살아간다. 근데 터미널로 살아가. 이거 가지고 맨날 뭐 하고 하면 할수록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만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여봐야 개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허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브. 자, 보세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동네 시장에 가면은 쌀가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옷가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발가게도 있고, 반찬가게도 있고, 뭐 학용품 가게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옛날에 시장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동네에서 쌀은 내가 허브예요. 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해. 그렇죠? 여기가 쌀에 대해서는 터미널들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발에 대해서는 신발 가게 주인이 허브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쌀 가게는 쌀에 대해서는 허브인데 신발에 대해서는 터미널이에요. 그렇죠? 예. 전에는 다 이렇게 터미널과 허브의 역할이 섞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시장이라는 것은 망한 적이 없어요. 시장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도 다 5일장도 있었고 7일장도 있었고 뭐 이런 장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 모여서 서로 뭐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문물교환이라도 하면서 서로 허브와 터미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딱 오니까 여기에 커다란 허브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에. 뭐가 들어왔어요?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왔어. 그러면 쌀가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옷가게 망하죠. 신발가게 망하고 반찬가게 망하고 학용품가게 망하고 다 망하고 여기 하나만 허브가 되고 나머지는 다 터미널 역할만 하도록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허브는 잘 되겠죠? 그렇죠? 잘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을 충분히 쓰고 있어. 돈이 더 생겼다고 그래서 돈을 더 쓰질 않아요. 자동차도 한 5대 있어, 집에. 돈 더 생기면 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 귀찮아, 그냥. 옷도 이미 옷장에 가득 찼어. 이사 갈 때마다 막, 이사도 잘 안 가지만은 엄청 그냥 귀찮아. 어디 버리자니 아깝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살림살이가 넘쳐나. 외식도 이미 할 만큼 하고 있어. 돈 더 벌린다고 막 매일 저녁 나가서 밥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몰려든 돈은 풀리지를 않아.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있던 서민들의 돈은 허브로 다 빨려 들어가고 부자들은 돈을 안 쓰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물건 살까요, 안 살까요?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해서 매출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장사가 되지를 않고, 뭐 백화점들은 이미 더 일찍 망해버렸고, 시어즈 백화점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일찍이 다 망했죠. 그래서 지금 옛날의 생태계를 새로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할인 매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포털 사이트가 딱 들어왔어. 플랫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돈은 여기만 벌고 여기는 돈 벌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 만들기 10년 전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했어. 근데 저는 못하고 마인은 했어. 그러면은 마인을 다시 이기려고 하면은 요거를 해야 될까요? 시대가 다시 변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시작해야 될까요? 새로운 걸 해야죠. 그렇죠? 네.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멍청하진 않거든. 네. 그래서 요 플랫폼 비즈니스 포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새로운, 그래서 포스트 플랫폼 다음 비즈니스를 구상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월세방에서 3년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서 머리는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사는데 소비자들이 물건을 하나 고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공급자가 한 품목도 어때요? 검색을 하면 막 수백 개가 떠버리죠. 그럼 가격 제일 싼 것만 고르면 돼요? 그러다 보면 가격 싼 게 비지떡이어가지고 가격을 싼 걸 골라야 될 건지 중간을 골라야 될 건지 아예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비싼 걸 그냥 사버리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사야 될 건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게 이 포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샀더니 어때요? 항상 성공하고 만족해요? 여기서 옷 사면은 그냥 계속 잘 입어요? 아니,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샀는데도 한 번만 입고 안 입는 옷이 절반인데, 그렇죠? 저기 가서 사고 나면 어때요?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가정 생활용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쓰고 버리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성공을 했다. 마음에 드는 걸 샀다. 그러면 사실 50%는 실패했고 내가 산 제품의 가격은 2배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크나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트레스가 쌓여 들어가가지고 그냥 뭘 사야 될 건지. 저는 여기 안 들어가요. 거의 우리 집사람만 들어가 그냥.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검색의 달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또 이제 제 옆에서 시장 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이제 상품 이제 담당을 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엄청나게 막 사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50% 성공하는 것 같아요. 50%는 버려 그냥. 에이 반품할까 말까.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버려버리고. 돈 많으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고는 하지만은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양은 얼마 안 돼, 사실. 그럼 또 여기다 안 올리면은 아예 팔로가 없어. 들어갔더니 막 전부 다 여기 몰려갖고 전을 펴놓고 파니까 내 개인이 파는 것은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소량 생산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공급자도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취사 선택하느라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요게 이 사이트의 문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딱 해결해 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걸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애터미는 일품일사원칙, 그리고 우리가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 제품을 우리가 골라주겠다. 믿고 쓰는 애터미. 애터미가 골라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화장지 어느 업체에선가 한 3m씩 빼먹었더라고. 야, 걸렸어. 애터미도 처음에 그런 업체 하나 있었어. 50m라고 그랬는데 가격을 쪼니까 좀 싸게 들어왔어. 그래서 사줬더니 보니까 한 5m 빼먹은 거예요. 10% 빼먹었어. 두 말도 안 하고 그만둬! 싹싹싹싹 빌더라고. 당신 필요 없어. 우리는 무관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애터미라는 회사를 속이면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봐주질 않아요. 노 톨러런스 팔리시예요. 무관용 원칙.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고 개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속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도 한 번 속인 적이 있어요. 그 업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네. 알고 보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이더라고. 그래갖고 막 전화 와가지고 싹싹싹 빌기래. 아는 양반이 그래요. 본사! 제가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을 이렇게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요, 매우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용납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감히, 내가 애터미의 600만 회원을 대표하고 있는데, 나를 속이는 것은 우리 600만 회원을 속이는 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쌀업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대로 된 업체예요. 왜냐하면 쌀이라는 것이요, 등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1등급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에 등급 이렇게 따지면은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1등급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2등급까지만 해도 정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한 50등급 정도를 납품을 한 것 같아. 저희는 집에서 직접 먹거든요. 한 100등급 있는데 50등급까지 내려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밥맛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거 샘플로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래요. 지금 팔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 혀가요, 컴퓨터 혀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밥 딱 먹으면은요, 맨날 식당 가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도, 이 집 쌀은 몇 등급이다, 탁탁탁탁 등급 매겨주거든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포털 사이트 들어가고 칫솔을 하나 사려고 그러면은 어떤 디자인을 사야 될 건지, 어떤 가격을 사야 될 건지 막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 다 필요 없어. 당신 하나만 최고야.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만 딱 고르는 거예요. 칫솔은 여기 거.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은 수백 개 업체가 나와가지고 칫솔을 파는데, 예를 들면 1년에 몇백만 개씩도 못 팔아. 그런데 우리는 3천만 개를 파는 거예요. 한 모델만 가지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를 안 해요. 디자인도 바꾸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입이 안 바뀌는데 왜 칫솔 디자인을 자꾸 바꾸느냐? 할아버지 때부터 안 바뀐, 그런데 왜 자꾸 바꾸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마. 왜? 원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한 캐비티 안에다가 그러면 여러 개를 파고, 우리는 디자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칫솔 디자인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형값 새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해서 그냥 밤낮 없이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서 1,600원 팔던 것을 우리 990원에 팔면서 3천만 개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칫솔 제일 많이 팔았던 게요, 777이라는 칫솔이에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럭키 777 칫솔이 전국 골목마다 구멍가게까지 다 깔았는데 그게 1년에 1000만 개 팔았어요. 그런데 애터미 칫솔은 3000만 개를 파는 거예요. 그럼 원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그래서 990원에. 그런데 그렇게 또 원가를 낮추니까 그 업체는 또 10% 마진은 나요. 10% 마진이 생겨야 여러분 양이 늘어나면서 공장도 증설하고요, 계속 새로운 연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면은요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몇만 개씩 몇십만 개씩만 팔고 있는 칫솔하고 3천만 개씩 생산하는 칫솔하고 어느 거 사야 되겠어요?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000원, 3,000원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990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품1사 원칙으로 이거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급자는 단순해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르는 거 고민을 안 해도 돼. 그냥 애터미 칫솔 쓰면 돼. 예. 자, 모든 상품들을 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은 우리는 실패 없는 쇼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자몰 같은 경우도 5,000개로 시작을 했어요. 이 시켜놓은 게 10,000개가 넘어요. 지금 그거는 합격을 시켜놓은 게 10,000개예요. 납품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10만 정도 넘어요. 지금 다 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대로 하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상품의 모든 상품을 애터미 아자몰도 취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한다 이거. 100%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선택의 고민을 안 해도 돼. 가격도 싸. 품질도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거, PV가 있어. 피부. 이게 사업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투자한 손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마윈 이런 사람들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애터미에서는 이 사람들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PV에 해가지고 35%를 다시 페이백을 해주니까, 나눠주니까 우리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서민들은 다시 또 애터미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나서 주머니가 개털들이 되면은 이제 여기 허브마저도 망해버리는 이 시스템. 이거 이렇게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브가. 그래서 자, 애터미가 허브예요. 예.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터미널로 사실은 오는 거예요. 물건을 사니까 터미널이잖아요. 그런데 터미널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터미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터미널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터미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터미널. 그러면은 나는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허브로 봤을 때는 내가 터미널이지만은 다른 터미널에 대해서는 내가 허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시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이 사람도 다시 터미널을 만들면은 자, 나는 이 커다란 조직과 애터미라고 하는 이 공급자 사이에서 수당을 받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지금 다들 이걸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요, 끝난 적이 없어요. 사회는 발전이 멈춘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다가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이 딱 나오니까 흑백에서 이야 진짜 세상 좋아졌다. 어떻게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냐.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겠구나 했더니 브라운관이 없어지고 LCD 판넬이 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더니 최근에는 롤러블, 텔레비전이 박스 속에서 쑥 올라와. 밑에서 감겨 있다가. 왜? 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아주 적어지다가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 이제는 더 발전할 게 없겠다 그랬는데 어때요? 이게 컴퓨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폴더블이 생겼어요. 지금 한 번 접는 거예요. 지금 2번 접는 거 특허 내놨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있냐면요, 롤러블 쭉 빼면 화면이 나와. 그랬다가 턱 놓으면 쏙 들어가. 앞으로 노트북 가지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특허를 내냐면 홀로그램. 그래서 공중에다가 입체 영상을 쏴.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입체 영상이 생겨. 뽀뽀도 해. 이렇게 애인하고. 예? 근데 맛은 없어. 예. 그런데요, 이제 그거를 맛을 넣은대요. 맛을 넣고 감각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로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해주고, 예. 그 이제 향도 이렇게 착 나오도록 하고. 그래서 이 극장 가면은 전에 이렇게 입체 영화관이 있었죠. 3D 영화라고 그러죠. 4D가 나왔죠. 4D는 뭐예요? 의자가 막 움직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내 극장에 있는 의자가 막 움직여가지고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것 같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막 나면은 막 열기가 확 나오고 막 매캐한 냄새까지 막 나오고 이런 영화관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향기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한다고 믿고 그 다음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이 문제점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월세방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허브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계속 넣냐 이거예요. 그럼 이 터미널들이 돈이 떨어지면 지도 죽는데 이거는 언젠가 끝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다시 나누는. 그래서 옛날에 허브와 터미널이 섞여 있었던 시스템이 있죠. 내가 터미널이면서 이 터미널에 대해서는 허브 역할을 하는. 이 사람도 지금은 터미널이지만은 밑으로 또 뻗어가지고, 저기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터키로 쭉 뻗어나가면은 내가 허브가 돼요, 안 돼요?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와 터미널이 이게 없을 때 옛날에 섞여 있었던 그 시장 모습을 다시 회복을 시키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다 몰려오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사람들이 여기 모래알처럼 붙어 있어요. 충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싼 거 있으면 다른 데로 가요. 안 그래도 여기서 사야지, 그래요? 네. 충성도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한번 오면은 돈이 벌려. 비즈니스가 돼. 그래서 프로슈머, 그야말로 내가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컨슈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섞여 있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한번 척 붙으면은 올 때는 왜 오느냐? 제품이 싸고 좋아서 와.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이 수당이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 좌석에 붙어 있듯이 쫙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쪽 포탈에서는 이쪽으로 몰려온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한참 되고 있어요. 요게 다 없어진 다음에 나 그때 갈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깝깝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밑에 아프리카 어느 잠비아 해원 밑에 가서 한국 회원이 붙어야 돼. 그럼 이제 뭘 노려야 되냐면은 19살짜리가 20살 되는 것 쫙 보고 있다가 얼른 가서 회원 등록시켜야 돼.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는 있어요. 매년 그래도 20살짜리가 엄청나게 몇백만 명씩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상은 초연결사예요. 내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애터미하고 여러분 연결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스폰서하고 연결되고, 파트너하고 연결되고, 그러면서 돈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 초연결 사회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중에서 돈 되는 비즈니스는요, 다 연결과 관련돼 있어요.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폰 가지고 집안에 가스를 켰다 껐다 하고 난방, 냉난방 다 조절할 수가 있고. 그게 우리 저기 어디 있어요? 우리 저 공기청정기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가지고 집에 밖에서도 끄든지 켜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AI 모드로 딱 해놓으면은 지가 먼지 있으면은 슉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놔. 먼지 없어지면은 가만히 있어 이놈이.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초연결.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아자몰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냉장고가 나와요. 아자몰에서 파는 제품 규격에 맞는 탁탁탁탁탁 꽂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그 제품이 딱 빠져나가면은 냉장고 앞에 모니터가 딱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상품이 몇 개가 빠졌다는 것이 딱 나와. 그리고 주문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봐. 그러면 주문 딱 누르면은 주문이 돼가지고 척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면은 야, 네가 몇 개 되면은 자동 주문해. 이렇게 딱 입력시켜 놓으면은 척척척척 빠져나가면은 주문. 그래가지고 척 배송이 되고. 냉장고도 지금 회사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냉장고가 없으면은 원시인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도 네가 뭐 떨어졌는지 파악해가지고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쓰냐? 와, 신기하다. 막 원신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연결 사회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서 막 손가락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온다 안 온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강남 땅 가수원일 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가수원 있을 때. 근데 그때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 그걸 사서 지금 빌딩 올리고 부자 된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힘을 써가지고 부자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빌딩 갖는 사람이 힘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먼저 앞을 내다봤느냐 못 알아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애텀이라고 하는 지금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같이 비즈니스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와, 애텀이 막 600만 됐대. 그러니까 이미 늦었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애터미는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자기 회원번호가 100번이 넘어간다고
못하겠대. 초창기에. 100번 넘어가는 회원번호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이러는 거예요. 10,000번쯤 갔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그때 할 걸 했어요. 10,000번이나 넘어가네요. 아,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10,000번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10만 번쯤 되니까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 10,000번 때 할 걸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도 안 늦었어. 그랬더니, 아, 10만 번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100만 번 됐을 때 또 왔어요. 한국은 100만 번 이상 간 회사가 없어요. 진짜 끝나버렸네. 아이고, 10만 번 때라도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분은요, 껄 하다가 껄끄덕 죽을 거예요, 이제. 네. 애터미는 언제 시작해도 일본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수당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더딘다는 느낌이 들어요. 판매사 가고 할 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임페리얼쯤 가면은요, 거의 안 올라가요. 그냥 한 월 1억 선에서. 그러니까 나는 1억 가지고는 안 돼 하는 분은요, 애터미 하지 마시고 좀 다른 회사 가셔야 될 거예요. 한 달에 1억 가지고는 내가 1억 보고 이 사업 하냐 이러는 분은 가세요. 예. 그런데 1억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 지금쯤 와도 똑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결단 안 하셔도 돼요. 10년쯤 후에, 네.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쯤 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분, 오늘 시작 안 하실 분은 10년 후에 보자. 근데 너는 임페리얼 됐겠다? 월 1억씩 벌겠네? 예.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셨죠? 네. 그거를 발표를 하세요.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세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기 시작하세요. 요게 사업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 사실은 좋은 물건을 쓰기 위해서 애터미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진짜 애터미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써놓은 인생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꿍쳐놨다가 되면은 짠 하고 보여줘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대개 보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지금 두렵거든요. 왜? 발표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만델라께서 얘기했듯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확신이 서가지고 100% 확신이 서는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런 정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벌고 있고 나도 과거에도 그 정도를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벌 수 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100% 달성이 돼도 실패해요. 왜? 목표 자체가 달성이 된다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를 계획한 거예요. 실패를.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뭐 공부 잘했던 애들이 300, 500, 700 받고 인류 기업에 가가지고 거기서 낑낑거리고 일하니까 아이고 저 인류들도 700 벌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7천을 벌어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돈을 아는 부자들이 잘 안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부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지 집 청소 누가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월급 받고 해줬는데 지가 해야 되잖아요. 운전도 지가 해야 되잖아요. 다 부자인데 누가 와서 운전해줘? 길거리도 이제 청소할 사람이 없어. 그럼 지 골목 몇 메타씩은 자기가 각자 쓰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부자 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착한 부자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 뭐를 오해하느냐? 돈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누가 제일 힘들게 살까요? 잘 아시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벌려고 해야 되겠어요? 1000만 원, 1억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멍가게 할머니하고 백화점 사장님하고 누가 더 힘들게 살까요? 구멍가게 할머니가 더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백화점을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도리어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들은요, 경쟁이 없어, 경쟁이. 그런데 제일 경쟁 심한 데가 어디냐? 300에서 700 버는 자리들.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요. 팍 터지게. 별 볼 일도 없는 자리인데. 살고 나면요, 애들 가르치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나면요, 사실 그 돈 받아가지고요, 노후 대책도 잘 안 써. 노후도 불안해. 그런데도 그 자리를 막 터지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피바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드오션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보면 막 3천, 5천, 7천, 1억 벌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리어. 그럼 호황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쟁자가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 내 자리가 줄어들어요. 많이 올수록 좋아요? 많이 올수록 좋잖아요. 네. 그래서 돈은 많이 벌다고 더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내 제대로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 가계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수입에 맞춰가지고.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안 써.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출부터 정해. 내가 얼마를 쓸 건지를 쫙 정해. 가계부 쓰지 말고 요걸 쓰세요. 계획서를 쓰란 말이에요.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도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200만 원, 300만 원 요즘에 보니까 한 400원 드려야 되겠더라고. 300, 400원. 그래야 노인네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간병인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 저는 한 750 들어가 지금. 그리고 갈 때마다 또 돈을 드려야 돼. 우리 어머니 나눠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다. 야 가만히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도 막 돈을 엄청 쓰셔. 네. 그래서 노인네들 돈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최소한 300은 드려야 그래도 동네 친구들한테 가서 뭐 밥도 한 끼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라고 그러고 살고 싶은 집에 살고 차도 타고 싶은 차 타고 뭐 이렇게 동창회 차 끌고 가도 괜찮은 차 저기 멀리 세워놓고 아이고 요즘 차가 막혀가지고 난 대중교통으로 왔어 이러지 말고 왜 그렇게 살 생각만 하냐고. 가계부 쓰는 사람들이 그래 되게 보면은.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좀 딱 앞에다 들이대도 그냥 괜찮은 차 그런 차 좀 타고 좀 다니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해외여행도 좀 철 타라서 겨울에 추우면은 좀 저 더운 나라에 가 있고 여름에 더우면은 좀 시원한 나라 가 있고 좀 그렇게 좀 가족들이 살고
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멀어진 친구가 있으면은, 야, 우리 저기 어디 동남아에서 만날까? 유럽 한번 같이 가. 이러면 또 다 친해지잖아요. 그 귀한 친구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면은요, 최소 3천만 원이 월 있어야 돼, 매월.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 친구한테서 청첩장 날라오면은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막 심지어는 친척들, 조카들 막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러면 막 밤새도록 고민하잖아. 막, 아이고, 20만 원 줘야 되나, 30만 원 줘야 되나, 그래도 1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막. 아니, 언니가 어려운데 조카가 결혼하면은, 야, 이리 와봐라. 응? 내 언니지만, 네 엄마가 좀 못났어야. 그러니까 이모가 네 엄마 대신 할 테니까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여기 한 5천만 원 있으니까 우선 좀 결혼 자금에 써라. 이렇게 좀 하면은, 응?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기분대로 못 살아. 왜? 다른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300, 700 받고 사는 모양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쟤보다 이가 찌그러져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새 가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좀 확 펼쳐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100% 가능하느냐? 100%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거를 주변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오늘 가가지고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에쿠스였어, BMW였어, 벤츠였어, 스포츠카였던가? 그거 얼마 안 하대. 한 1, 2억이면 사겠대. 그러면서 당신 사줄 테니까 앞으로 친구들한테 가서 기죽지 마. 그리고 지금 당신 지금 월급쟁이 한다고 지금 아침마다 그냥 일어나서 피곤한데 출근하고 저녁에 파김치 돼서 오는데 그거 얼마 안 남았어. 3년만 딱 고생해. 그러면은 내가 당신 노후는 책임질게. 그 대신에 나를 좀 도와줘. 지금부터 집 청소 못하고 밥 못하니까 당신이 그런 것 좀 해. 알았어? 아니면 차 안 사주고 막 이렇게 좀 선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일을,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매달리면은요 점점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회사 망하고 몸도 병들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때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편하겠다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하나 성공을 하면은 온 가족이, 온 친족이 다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돌뿌리가 채여서 무릎이 깨지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동굴 입구가 바늘구멍만하게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빛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온 99%가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그 빛을 향해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 입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광명천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껏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이 애터미가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저 죽더라도 발표부터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